예, 그냥 저 오늘 얘기는 마무리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얘기하면 뭐 또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뭐 자기 개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 근데 다른 쪽을 불러오면은 또 이제 화폐 경제는 왜 사악한 것인가, 그래서 뭐 또 자본주의는 왜 안 되는가, 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어느 쪽 얘기든 사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화폐 경제, 돈 없어서 부딪혀서 고생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폐 경제라는 게 이렇게 철벽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든지, 돈 버는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화폐 경제라는 철벽 밖에서 그냥 카프카 소설 나오는 그 주인공들 멘트로 그냥 성 밖에서 이루고 있든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철벽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빈틈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마이크 이걸 2개씩 뒤에 했더니 지금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화폐 경제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논리가 있고 무시무시한 어떤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종이호랑이에요.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대상도 아니고 빈틈도 많고, 특히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 철벽을 부딪혀 본 사람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철벽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좌파들이 좀 냉철하게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 뭐냐면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구조를 하나의 구조물로 보고 이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라는 프로젝트는 1937년 30년대 스페인 내전을 끝으로 끝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혁명이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진지한 이게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게 가지고 있는 금융체제, 이게 갖고 있는 기업체제, 이게 갖고 있는 국가 시스템과 일반 사회 관리 시스템, 이 전체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체계적으로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운동으로서의 그런 종류의 혁명운동이라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있은 적이 없으냐?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절망이랑 겹치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혁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레토릭이 돼버려요. 현실에서 이 화폐 경제에 짓눌려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혁명적인 레토릭이라고 하는 게 내 생활을 개선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서 심각한 괴리가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괴리가 심해져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래 나도 대학원 가서 이거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대학원 가서 좌파 이론을 공부하든가, 아니면 그거 그만두고 이건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살자. 이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되는데, 들레즈니 후콘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난무를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람들 삶을 죄어들어 오는 걸 갖다가 통제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이라든가 현실적인 정치적 움직임 같은 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쇠잔해집니다. 이 쇠잔해지는 그 정점에서 뭐가 터지냐면은 80년대 말 초 정도에 이 지배계급, 이 자본주의 지배 시스템에 있는 지배계급들이 됐다. 좌파는 이제 완전히 해체됐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현실에 있는 어떤 제도들, 복지제도라든가 노사제도라든가 이 현실 제도들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된 원인 중에 제가 지금 봤을 적에는 우파의 공세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만은 절반 정도의 책임은 좌파의 무능력하고 좌파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하고 무관한 종류의 급진적 담론으로 치달아가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원인이에요. 말하자면은 담론이 계속 급진화되다 보니까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조건에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이 피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하고 자꾸 이렇게 나면서 급진화되다가 이게 엉뚱하게 우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돼가지고 8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노조가 다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시스템이 다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공공교통이라든가 뭐 공교육이라든가 이게 다 이게 돼버리고
병원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속수무책이 돼버린 거예요.